자, 이번 시간에는 supervised learning과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supervised learning이 어떠한 종류의 그리고 어떠한 머신 러닝의 응용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집 가격 예측에 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의 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표에서 데이터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어떤 데이터냐면 미국의 어느 도시의 집 가격 데이터예요. 지금 보면은 수평축을 먼저 한번 볼까요? 수평축은 size in feet square, 그러니까 그 제곱 피트로 면적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넓이냐면 한 0.09 또는 그러니까 0.1 스퀘어미터니까 제곱미터 0.1 10분의 1 제곱미터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격이 왼쪽 여기 수직축에 나와 있죠. Price in thousands 달러, 그러니까 1000불 단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450 정도 그 스퀘어 피트인데 가격은 한 10만 또는 11만 달러 정도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11개의 집 크기와 그 크기에 해당되는 집의 가격이 데이터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의 친구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집이 얼마 정도의 가격에 적당하게 팔릴지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 여러분의 친구가 갖고 있는 집의 넓이가 한 750 스퀘어 피트 정도의 크기라고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그런 가격을 그럼 어떻게 이 데이터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보면 이 집 가격이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죠? 가격이 집이 커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장 간단한 수학적 표현 방법은 직선으로 이거를 한번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과 똑같은 그 직선은 없겠지만 많은 데이터들이 따르는 그러한 그 경향을 따라서 이렇게 직선을 한번 거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직선을 우리가 그 면적에 따른 가격을 나타내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집 가격이 얼마 정도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한 요 정도 크기의 면적을 가지면 이 직선의 요 면적에 해당되는 이 가격의 표시가 우리 직선을 따라서 살펴보니까 한 어느 정도예요? 약 15만 불 정도의 가격을 받게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의 경향을 이런 직선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부드러운 그 함수로 이거를 피팅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즉 2차 함수로 제곱 함수 다항식으로 이 함수를 우리가 트렌드를 한번 모델링 해보면 이런 곡선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은 좀 더 모든 데이터의 경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가격은 좀 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함수에 의하면 어떤 가격이 더 적당해요? 요만한 크기의 집은 아마도 여기에서 즉 한 3만 정도의 3만 불 정도의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어느 답이 맞을지는 직접 한번 팔아봐야 알겠지만 예측을 할 때 이와 같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푸는 거를 보통 우리가 supervised learning, 다시 말해서 감독 학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감독 학습 또는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답들이 주어져 있는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요. 여기 많은 그 데이터들이 있죠. 즉 요만한 가격 크기의 집은 요만한 가격을 받았다. 요만한 크기의 집은 요만한 가격을 받았다라는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답들을 알고서 시작하는 거를 우리가 감독 학습이라고 해요. 당연히 이거를 가지고서 훈련이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용어 하나를 또 알 필요가 있는데 회귀라는 영어로는 regression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용어를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regression은 뭘 얘기하냐면
값을 예측을 하긴 하는데 그 값 자체가 연속된 값, continuous value를 우리가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실수값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continuous value 값으로 그 값이 출력될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회귀 또는 reg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안 그런 머신러닝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다양한 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얼마가 될지를 정확한 어떤 정수라기보다는 물론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단위 정도로 하지만 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작은 소수점 밑에 몇째짜리까지도 계속 이 값이 예측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값으로 값이 주어지는 경우를 회귀, 다시 말해서 regress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그 집값 예측 같은 경우에는 regression이면서 감독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회귀와는 좀 다른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supervised learning이면서도 회귀가 아닌 다른 표현을 쓰는 그런 문제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유방암을 진단할 때 병원에서 종양의 크기를 보고서 의사들이 이거는 악성암입니다. 또는 이거는 그냥 일반 종양으로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판단을 합니다. 보통 영어로는 malignant, 이거는 악성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benign, 양성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환자들 데이터를 우리가 어디서 얻었는데 그 환자들 데이터에 의하면 한 5명의 환자들의 종양의 크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지금 수평축 종양의 크기에다가 지금 5개의 데이터를 지금 제가 마크하고 있는데 이 5명의 환자들을 우리가 조직검사니 뭐 다른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검사를 해봤더니 어때요? 종양은 있으나 암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난 거예요. 즉 malignant가 아니라 benign. 그래서 수직축에다가 지금 0이라는 요 값에 해당되는 요 축에다가 요걸 표시한 거고요. 만약에 또 다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은 그 암으로 판정된 환자들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봤더니 지금 수평축이 사이즈예요. 한 요 정도의 사이즈, 요 정도의 사이즈,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5개의 또 다른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악성 종양의 예인 거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친구 몸에 종양이 발견됐는데 그 종양의 크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의 종양의 크기가 발견됐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즉 요만한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는데 그럼 이 친구의 종양은 암일까 아닐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머신러닝 기법은 주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얘가 암일 확률이 몇 퍼센트 그리고 암이 아닐 확률이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런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문제는 암인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죠. yes or no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즉 1인지 0인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분류 문제라고 부릅니다. 분류 문제. 영어로는 classification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를 지금 번역해서 쓰는 건데 classification 문제, 분류 문제는 당연히 뭐예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암도 뭐 1기암이다, 2기암이다, 3기암이다, 뭐 4기암이다. 즉 좀 더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반드시 0 또는 1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타입이 몇 가지를 주고서 즉 0 타입이냐, 1 타입이냐, 2 타입이냐, 3 타입이냐 해가지고 즉 타입이 0이면은 그 별로 나쁘지 않은 비나인한 양성이라고 표현하는 이 나머지들은 뭐 1기암, 뭐 2기암, 3기암 점점 커지면 굉장히 그 암의 그런 위험 상태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또는 분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그림을 똑같은 상황을 좀 더 다른 축에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는 딱 한 가지예요. 무슨 데이터예요? 종양의 크기 하나만 주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1차원적인 데이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1차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1차원 축에다가 표시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즉 이번에는 기호를 좀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종양의 크기를 표시하는데 즉 비나인한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만한 크기, 그리고 요만한 크기, 요만한 크기. 왜냐하면은 우리 아까 봤던 그 데이터들을 요 아래쪽에다가 수평선에다가 그냥 내려 그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나인한 그런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의 경우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빨강색으로 데이터가 여기 있었고요, 여기 있었고요, 여기 있었고요, 여기 있었고, 여기에 또 있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은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종양 크기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들과 그 데이터들의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떤 거는 비나인한 데이터고, 그죠? 어떤 거는 멀리그넌트한 데이터인데 악성이고 양성인 걸 아는 건데, 이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새로운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암일지 아닐지를 판단해야겠죠. 그럴 때 쓰는 것이 소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 또한 이 문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훈련받았고, 훈련받은 것을 기준으로 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알고리즘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판단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쪽 왼쪽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암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죠? 하지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암일 확률이 높아지니까 굳이 판단을 한다면 한 요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요거보다 작으면 암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요거보다 크면 암이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뭐 나쁜 판단 같진 않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거랑 다른 점은 뭐예요? 아까 집값 예측은 답이 숫자로 정확하게 주어지니까 그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고요. 이와 같이 주어진 그 타입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를 푸는 거는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이런 종양의 크기 하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죠.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또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를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축을 종양의 크기로 보고요, 그리고 수직축을 나이로 보고서 많은 데이터를 한번 수집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뭐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있어 왔으니까 다양한 환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즉 예를 들어서 요만한 크기에 그리고 요만한 나이에 해당되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양성이었다, 그죠? 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암이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를 얻었더니 이런 데이터들이 얻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암이 아니었던 걸로 판명났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얻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도 있었겠죠. 즉 반대의 경우는 종양이 암으로 판명된 경우입니다. 그런 데이터는 이렇게 빨강색으로 제가 X자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현되고 있듯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말하자면 병원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꼭 한쪽으로만 다 몰려 있지는 않겠죠. 이렇게 무리져 있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데이터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또 종양이 발견됐는데 그 사람의 나이는 한 요 정도 나이인데다가 종양의 크기가 한 요 정도인 걸로 밝혀졌어요. 즉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를 갖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암에 걸린 걸까요? 아닐까요?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즉 주어진 다양한 데이터를 보건대 이번에는 판단을 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이 두 개의 데이터 그룹을 나누는 어떤 선을 그어서 그 선을 기준으로 그 판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어림잡아 한 이 정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아래쪽에 있는 영역에 종양의 크기와 그리고 나이가 주어진다면 아마 그 사람은 비나인한 그러한 그 튜머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분야에서는 뭘 하는 거냐, 이 주어진 데이터셋 안에서 이와 같은 선, 즉
어디에 선을 긋는 게 가장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수학적으로 찾아내야겠죠. 물론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요 선이 어느 선을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판단을 하는 그런 선을 찾는 건지, 이게 바로 머신러닝에서 보통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나이하고 종이한 크기만 보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종류의 자료를 수집하죠. 피 검사도 하고 뭐 CT도 찍고 뭐 다양한 그 판단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종양의 덩어리의 뭐 두께가 얼마나인지 실제로 그런 거를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세포 크기의 균일한 정도, 그리고 또 세포 모양의 한 균일한 정도 등을, 즉 그 외에도 아주 많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는 피처, 영어로는, 그리고 전문 용어로는 특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 쓰는 특징들을 피처라고 불러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특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그 종류의 특징들을 몇 개, 지금은 뭐 5개를 지금 예를 들었네요. 그죠? 나이, 종양 크기, 덩어리 두께, 세포 크기, 균일함, 세포 모양의 균일함.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특징들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무한개의 특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알고리즘적으로 수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무한히 많은 숫자의 특징을 사용해도 되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한번 배워볼 텐데, 그러한 방법으로 많은 정보를 사용해서 그 정보들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모든 기법들을 우리는 보통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감독 학습의 2가지 예를 본 겁니다. 하나는 회귀고요, 또 하나는 분리라고 부르는 감독 학습을 공부한 건데, 제대로 그 의미를 이해했는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러닝 알고리즘, 즉 학습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회귀 문제인지 아니면은 분류 문제인지를 또 알아야지 적절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1번 문제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는 뭐냐면, 동일한 품목의 큰 재고가 있고 어떤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있는데 수천 개의 그러한 그 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이 앞으로 3개월간 몇 개가 더 팔릴지를 예측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 상사가 그런 거 예측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 자료나 뭐 계절별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서 몇 개 정도 팔리겠네요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러닝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바로 분류 문제인지 회계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당신은 개별 고객의 계정을 살펴보고서 각 계정에 대해서 해킹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냥 자료 손상이 된 건지 어떤 결정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또 필요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컴퓨터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자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해킹 당한 건가? 아니면은 그냥 자료가 뭐 손상돼서 이런 건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그걸 할 건지, 그런 그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지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에 해당된다고 보시겠어요? 재고 몇 개가 팔릴지 회귀 문제죠. 왜냐하면은 어떤 개수의 값이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을 프로듀스 해야 되는 거예요. 즉 1번 문제는 바로 회귀 문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번 문제는 분류겠죠. 즉 해킹당한 건지 손상된 건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보통 분류 문제, 즉 답은 3번